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반등이 조금 나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추가 매수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조금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반등이 조금 나가는 듯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색깔은 양봉이지만요. 아직까지 지수의 수치상으로는 그냥 0%입니다. 보합권이라고 하죠. 0.00% 코스피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올라가고 있죠. 0.4%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어간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쉬어가는 이유는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신고가 연황에서 위쪽으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날이 없이 계속 음봉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양봉으로 올라가야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세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매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나, 매도의 힘이 자꾸 느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약간 힘을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약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서 위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일어나지 않으면 역시나 지금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죠. 일단 지금 전체 흐름으로는 우상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원통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주가가 지금 요 안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85,000원에서 90,000원까지도 예상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제는 이 흐름을 벗어나서 다른 흐름을 가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큰 상승을 기대해 보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끝물에 다다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생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 이렇게 와 있는 대형주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지금 이제 저점에 있는 대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죠. 제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상담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전장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가 내려가 있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올라가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저점에 와 있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손바뀜 현상이라고 하죠. 고점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조금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와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 붙는 매매는 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하시고 계시고 반도체 관련주를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포트폴리오에 자꾸 이렇게 구성해 놓고 계시고 고점에 사서 이렇게 물려 계시면서도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마치 작년 8월을 보는 것 같습니다. 2차전 진영과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는 그냥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것뿐인 건데 왜 올라왔을 때 매수하시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쌀 때, 내려왔을 때 사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2차전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2차전지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저는 2차전지를 아직까지 그렇게 싸다라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반등이 나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내려갈 때 2차전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고점 바로 언저리 앞에서 약간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이 막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코오롱, 글로벌 이런 것들도 지금은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계속 많이 상담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HL 만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내려가면 겁먹지 말고 더 사라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기업이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이제 주도주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역시나 지금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내려와 있는 종목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투자자들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점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고치지 않으면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수익이 난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물린다라는 느낌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물려가지고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막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올라간 종목을 잘못 잡으셔가지고 물려 계신다면은 추가 매수할까 고민 정말 많이 하실 텐데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안 하고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추가 매수 타이밍은 내가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3개월 뒤에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정말 추가 매수는 아꼈다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막 하시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본전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바꿔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 방송을 매일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행동하시기 전에 전화 한 통만 딱 주셔가지고 해결책을 듣고 그걸 참고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뭐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저랑 함께 풀어가시죠.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DBI텍 42,000원 30%입니다. 네, DBI텍을 42,000원에 30%요. 네. 일단 다른 반도체들 막 갈 때 얘는 많이 못 갔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다른 거 갈 때 안 갔으니까 사봐야 되겠다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 관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반도체들 갈 때 안 간 종목이 있다면 그런 게 이제 보통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주주들 막 날아갈 때 HL만도 날아갈 때 그걸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실적 좋은 거 떨어져 있는 걸 잡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 투자가 올바른 투자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산 거보다는 DB하이텍을 사시는 게 훨씬 더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관련 테마가 힘이 남아 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이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서의 테마가 완전히 끝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 가지고 사실 그게 약간 걱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나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차트 자리도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게요.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고점 찍고 내려온 이 자리를 우리는 보통 쌍봉이라고 부르거든요. 쌍봉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면 이 가운데 있는 골짜기. 요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은 하락세로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등을 좀 주다가 빠지고 반등 주다가 빠지고 하면서 뒤에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실적 무관합니다.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쌍봉에서 저점 깨고 내려가면 하락세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마냥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가 딱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얘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AI 반도체 쪽으로는 엮여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완벽하게 막 엮여 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들 갈 때 얘는 좀 이렇게 빠져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DB하이텍이 지금 당장에는 뭐 올라갈 만한 그런 뉘앙스가 전혀 보이진 않네요. 뭐 일단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올라갈 만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진 않아가지고 당장에 뭐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49,000원짜리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좀 줄여내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장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뭐 비중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멀리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대응 전략이 있긴 있는데 30% 비중을 사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밑에서 막 비중이 50% 70%
90%, 80%까지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30%라고 한다면은 밑에서 추가 매수 대응한다라고 하기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39,000원 무너질 때 손절, 전체 손절이 싫으시면은 비중부터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아래쪽으로 좀 빠져내려갔을 때 뭐 29,000원대, 3만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다시 늘리는 전략은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줄이지 않고 저기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지는 것은 시청자님 인생에서 시청자님 모아온 자산을 많이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결정해 드릴 문제는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배짱을 부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선 비중 조절 좀 하세요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약간 힘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이게 이어진다면 39,000원 무너질 수 있지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내려간다는 건 아니니까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홀딩 하셔가지고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안 끝나고 반등이 조금 이어지고 SK하이닉스가 좀 더 치고 나가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렇게 약간 수급이 흘러간다면 아마 47,000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 아시겠죠?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LX 세비콘. LX 세미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0%에 81,000원. 81,000원에 20%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이거 계속 지금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손절하시기에는 손실이 좀 클 텐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자꾸 더 내려가면 어떻게 계속 붙잡고만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7만 원 깨질 때 사실 저점을 깬 거라 가지고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8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저기서 손절하기가 좀 많이 억울하고 좀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점을 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일부터 해갖고 폭락 나오고 이건 아니고 저점을 깨진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쭉쭉쭉쭉 내려간다가 아니라 반등이 있지만 반등이 지난 고점보다 약하면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반등이 주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톱날처럼. 네. 톱날처럼 이렇게 반등을 주긴 주는데 조금씩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당장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손절 타이밍 이미 놓쳤고 매수가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손절을 굳이 막 서둘러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저점을 깨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하실 거라고 한다면 반등 시 매도하라라는 전략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반등 나오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75,000원대까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지금 뭐 급한 돈이 아니고 당장 빼야 되는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뭐 좀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도를 해서 손실을 내고 매도를 해버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고 팔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메꾸던가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손실을 내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시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그 시간 동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 실력 자체가 엄청 출중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종목에 시간을 쏟아붓는 게 맞거든요. 그럼 쏟아부어도 되는 기업인가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기업이죠. 이거는 지금 이제 이 기업도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라든가 업종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 기업도 메리트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 자체가 뭐 아주 출중하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긴 해도 OLED 산업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가 지금 TV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잘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반도체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디스플레이는 점유율이 삼성이 거의 뭐 1위예요. OLED TV 쪽에서는 LG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들도 지금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괜찮다면은 그냥 이거를 굳이 손실 내서 안 팔아도 되니까 저는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팔 건데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6만 원이나 5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비중을 더 늘려가서 지금 81,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좀 어정쩡하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그 매수가를 조금 내려버려가지고 다음 상승 때 조금 탈출하거나 수익을 내는 걸 노려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따져본다면 한 1, 2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서 내후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서 내후년을 보고 지금 내려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겁니다. 뭐 LX 세미콘을 당장 손절해야 되는 기업이고 막 상폐되는 기업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대응을 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6만 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6만 원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현대제철 현대제철 41,190원에 25%. 41,190원에 20, 매수가가 좀 높네요. 네, 이거 1년 넘었는데. 네. 일단 뭐 철강 관련주 한참 좋다 할 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뭐 제가 주식 시장에서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가 고점인지 언제가 저점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그 알기 되게 쉽다라고 설명해 드리거든요. 좋다고 하면 비싼 거예요. 안 좋다고 하면 싼 거고 그냥 그거를 인식하고 나면은 주식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좋다 할 때 매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물리는 기간이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쌀 때 샀으니까. 그래서 현대제철도 지금 이제 철강 가격 막 올라간다 뭐 이럴 때 2021년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하셨는데 저기도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었죠.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이제 당장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이 자리가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환율 문제도 좀 있고 환율이 좀 높아지게 된다면은 사실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뭐고 간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비싸게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입장에서 현대제철이 지금 영업이익이 갑자기 막 눈부시게 좋아지긴 조금 힘든 상황이고 환율이 지금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재무제표 쪽으로 해서 기업의 실적과 가치로 평가해서 이 종목이 간다 안 간다를 평가하게 되면은 그냥 아직도 비싼 가격이죠. 더 내려가야죠. 근데 이제 철강 가격이라던가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눌림목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주가는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저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계단식으로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돼가지고 하락 파동을 한번 더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레벨 다운돼서 만들게 되면 한 2만 원대에서 자리 잡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하면 괜히 비중만 많아지고 2만 원까지 물리게 되면 손실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2만 원까지 혹여나 빠져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거 어떨까?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4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5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을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반등시 4만 5천 원 이상을 노려보자. 그리고 빠져 내려간다면 2만 5천 원대 그냥 그때는 승부수를 던진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푸드엠인데요. 5%에 30% 샀는데 이걸 더 살지 사서 매도는 어디쯤에서 할지.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 30만 원대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 기업이 아직까지 좀 가격이 이 가격은 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란이 되겠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네가 뭘 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주가가 이게 뭐 기업이 좋아진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 밑에 저기 만 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40만 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좋아진 건가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들이 막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 급등주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거품 자리에서 지금 생겨져 있는 눌림목인 거고 2차 전지는 전부 다 저는 거품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물론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기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뒤를 본다면 이게 거품이라고 했을 땐 저는 10년 뒤를 보면 거품은 아닐 것 같거든요. 10년 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고 우상향을 할 것 같긴 한데
당장으로 따져본다면은 너무 과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한 급락이 필요하고 조정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죠.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쉬어갈 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2차전지가 하도 달아 올라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제가 2차전지 아직도 거품이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아직까지 종교 같구나 이거는. 2차전지는 아직도 종교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그렇다는 말은 이게 아직까지 죽을 테만 아니네. 적어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처럼 네가 2차전지 대해서 뭘 알아? 이건 아직도 싼 거야. 아직까지도 더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붙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매수세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겠다는 거구나. 매도 물량 없는데 매수세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등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간 돈들이 빠져나왔을 때요. 근데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심리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파는 사람은 적을 것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반등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의 대중의 어떤 반응을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매수세가 안 생기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들한 다음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반등이 나간다라는 게 보장이 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굳이 늘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간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늘리는 게 맞죠. 100% 사야죠. 네. 근데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살지 안 살지를 뭐라고요? 삼성전자나 이거 노후 대책으로 좀 사두려고 지금 상담 드린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노후 대책으로 좀 사서 많이 내렸잖아. 노후 대책을 하실 거면 그냥 차라리 보험사에 연금 하나 가입하세요. 왜 주식을 하세요? 주식을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서 연금 나의 노후를 생각한다고 하신다면 그거 되게 위험한 투자입니다. 연금처럼 내가 멀리 보고 투자하실 거면 이렇게 급등 나와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저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삼성전자랑 포스코 퓨처엠 전부 다 지금 우상향에서 저 고점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이걸로 무슨 나의 노후를 생각하세요. 예. 그건 투자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차라리 그냥 연금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노후를 그렇게 함부로 위험하게 이렇게 저는 시장에다가 걸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런 투자하시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깨가지고 거기다 넣으려고 했던 건데 연금은 아이고 큰일 나시겠네요. 아이고 위험하시네.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돈을 못 쓰니까. 네, 그런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을 좀 끊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무슨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지만요. 장기 투자로 모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기업을 사세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배당 잘 주고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싸고 그리고 우량 주고 상패 걱정 없는 그런 종목을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을 짜서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지. 저는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사시게 되면 나의 노후는 어두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노후 대책을 짜고 투자할 만한 기업까지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괜찮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기업이라고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IPS고요. 네. 39,500원에 15%요. 39,500원에 15%요? 네네. 네. 일단 원익 IPS라고 하는 이 기업이 글쎄요. 일단 최근에 반도체 올라올 때 얘도 힘을 그렇게까지 못 냈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기대를 해볼 만한 건 이제 얘가 반도체만 엮여 있는 게 아니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이렇게 엮여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면은 반도체가 갈 때 그때 안 가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얘가 한번 이렇게 엮여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익 IPS라고 하는 이 기업이 실적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좋다 호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증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산했던 거 그걸 다시 증산할 것인가 하면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호황이라고 바라보긴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우리나라는 원익 IPS라는 이 기업도 하청의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한들 걔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판매량도 늘리고 생산량도 늘려야지 이런 기업들도 좋아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아직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가 죽지 않았고 그리고 그 죽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흘러서 디스플레이까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일단 시청자님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당장에는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고점이 4만 한 2, 3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4만 2, 3천 원대를 그냥 목표가로 잡고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테마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만에 하나 빠진다면 3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3만 원 이하에 산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아마 안 빠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만 딱 따져본다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대로 올라가주면은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쯤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조금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익 IPS를 다시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했던 3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어정쩡한 매수가에서 돈 벌기 힘들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대구와 대전을 갑니다. 대구에서 오후 1시에 오랜만에 가네요. 대구 오후 1시에 갈 거니까요.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갈 겁니다. 대전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면은 비전스퀘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지하 1층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가시는 거 어떨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관점들 좀 많이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 모터스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5,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죠. 삼보 모터스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들이 저는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삼보 모터스가 자동 변속기 이런 거 한다고 하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하는 거예요. 매출도 좋지, 영업이익도 좋지, 주가 안 같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업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 분석을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빠삭하게 알 것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삼보모터스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벌겠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우리보다 회사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 임원들부터 해서 이사들부터 해서 부장들부터 해서 주식 투자만 하면 자기 회사 투자만 하면 돈 많이 벌겠네. 우리보다 자기 회사를 다 더 잘 아니까요. 근데 회사를 안다고 해갖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가격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가격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그냥 장사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끝이에요. 그냥 기업이 뭘 잘 알고 몰고 알 필요가 없어요. 얘가 어디에 속한 테마인가만 알면 되는데 자동차 부품 테마에 속겠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돈을 잘 버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서 들고 있는 가격이 비싼가 싼가를 한번 쓱 보시면 지금 이게 비싼 가격 같아 보이는가 싼 가격 같아 보이는가 초록색 선이 지금 어딘가 한번 보세요. 아주 크게 보더라도 싼 가격이고 그냥 2001년부터 해서 10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보더라도 싼 가격이니까 이 가격에 사놓으면 승산이 있는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삼보모터스로 돈을 버는 것을 기다릴 줄만 알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싼 가격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가 완벽하게 저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더 내려갔던 적도 있잖아요. 과거에 보니까 3,500원까지 내려간 적들이 몇 번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200원이란 가격이 전체 크게 봤을 땐 정말 싸게 산 거 맞긴 맞는데
세세하게 조금 더 확인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싸게 산 건 아니다. 강남 땅값이 지금 뭐 평당 1억을 한다면은 내가 과거에 평당 2만 원에 샀던 게 싼 가격에 산 게 맞긴 맞는데 그 당시로 따져보면은 평당 5천짜리 내가 2만 원에 샀으니 비싸게 산 거긴 했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싸더라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보모터스가 싸긴 싸요. 지금 잘 샀어요. 정말 잘 산 가격이긴 한데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 리스크는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럼 내려갔을 때 이 싼 가격에 들고 있는 종목을 내가 팔았다가 뭐 다시 사거나 뭐 팔아버릴 건가 하면 그건 아니죠. 더 사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종목들은 내려가면 더 사면 됩니다. 내려가면 겁낼 게 아니라 그냥 더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건 4,000원까지 빠지면 더 산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로 지금은 수급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선침해한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30% 내지 40%까지 비중을 늘려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을 보니까 TEMC라고 하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40% 정도 이렇게 비중을 담았다라고 하십니다. 뭐 늘 강조하는 종목이긴 하죠. 이분이 이제 뭐 저희 방송을 얼마나 보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늘 강조하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사서 돈이 안 벌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죠.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업이구나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이제 완성품 쪽이 올라가고 나면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도 돈이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면 디스플레이 장비나 부품 쪽으로 돌기 시작하고 그 테마가 끝나면 이제 다른 테마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TMC가 아직까지 테마가 끝났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화두에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주가가 꺾여서 내려간 것은 아니고 위쪽에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완벽하게 지금 저점을 무너뜨려가지고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TMC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대장이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따라갈 만한 기업들은 조금 더 나도 한번 가볼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얘가 튀어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반도체 관련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신규 상장주라는 특징으로 보게 되면 얘는 되게 고점이고 이 저점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락이 나오고 이젠 진짜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보통 평균적으로 3년 정도가 지나야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년 안에는 투자하셔가지고 이거 초보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돈 벌기가 되게 어려운 자리들이 신규 상장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웬만하면은 이번 반등 때 빨리 나가셔가지고 신규 상장주 말고 만약에 정말 내가 반도체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다른 쪽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자꾸 신규 상장주가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 걸까요? 연락이 오는 걸까요?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은데도 사는 것은 뭐 왜 그런지 전 진짜 이제는 공감해드리기가 정말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고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종목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2,000원 내지 그 이상 조금 튀어 올라온다면 빨리 팔아내시길 바라겠고요. 신규 상장주의 단점은 아까 저점 깨질 때라고 했죠. 저점 깨지면 위험합니다. 18,000원 무너지면 억울하시겠지만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한국콜마입니다. 48,00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48,480원에 20%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신 것 같고요. 내려왔을 때 사셨다가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단기 이렇게 반등이 나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인 게 한국콜마예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가 이렇게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한국콜마는 진작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죠. 작년 중순쯤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는 이제 저도 수익을 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한때 이렇게 수익을 냈던 기억이 나는 종목이에요. 한국콜마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실적이 막 떨어졌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다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었고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기업이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 그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기업이고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실적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잘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가 좋다 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좋습니까라고 하면은 그때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지금 좋다고는 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은 좋죠. 업황은 좋아요. 근데
이 가격이 좋냐 하면은 글쎄요. 저는 내가 4만 원, 3만 7천 원에 사가지고 6만 원에 팔아먹은 종목을 5만 3천 원에 지금 좋다고 말할 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익을 내기가 수월한, 그러니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어렵게 수익을 내야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쉽게 수익 내는 방법은 그냥 올라갈 만한 기업이네 하고 쌀 때 사놓고 기다려버리는 게 정말 쉬워요. 우리 모두가 지금 물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종목 지금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에너지를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좋은 데서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면 수익 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막 더 갈까 안 갈까를 연구하고 막 그걸 수익을 더 내려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투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목표가 정한다기보다는 정고점이 58,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빠지는 습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저기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번에 올라왔다가 빠질 때 저기를 넘어가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 넘어간다 생각하고 일단 여기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관련주 아직까지 시세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뭐 7, 8만 원까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오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올라간다고 한들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만 원, 8천 원대에 일단 1차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 6만 원을 넘게 된다면 그냥 6만 5천 원이나 7만 원쯤에 저는 다 팔고 다른 종목 갈 것 같아요. 여기서 꾸역꾸역 끝까지 수익 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적당히 수익 내고 이렇게 저점에서 사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니까 돈이 벌리구나라는 걸 배워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다음 종목, 다른 종목도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58,000원 1차 목표, 65,000원 2차 목표 해가지고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TCC스틸 갖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TCC스틸 네. 5만 원에 5%인데요. 네. 현재 그 전환 사채 안 되면 유상 증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네. 되어서 전화해봤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5만 원에 5%입니다. 5만 원 5%요. 네. 전환사채랑 유상증자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혹시? 대충은 조금 대충 말고요. 공부했습니다. 정확하게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렸냐면은 그냥 모르면 파세요. 그냥 모르면 파시는 게 맞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상담에서 제가 전환사채가 뭔지 유상증자가 뭔지 가르쳐 드리면은 오늘 방송 끝나요. 그 시청자님하고 상담하다가 지금 다른 분도 아무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네. 지금 단순하게 몇 초 만에 알려드리기에는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해시키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일단 무조건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면서 오늘 샀는데 유상증자한다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네. 저도 이렇게 회원들과 이렇게 같이 매매를 하면서 추천을 했는데 유상증자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한 30% 그냥 추천하고 난 다음에 박살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리딩을 하면서 한 3번, 4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거 일어났을 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했을 때 주가가 폭락이 나와도 잘 대응해갖고 올라올 때 수익 내고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환사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도대체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나 전환사채라든가 유상증자 이런 문제들은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유상증자는 일단은 한다 말하는 그 순간 거의 30% 박살나버려요, 바로.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한 건데 전환사채가 안 되면 유상증자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전환사채를 한다는 것은 돈 빌려보겠다는 건데 돈을 빌려갖고 안 되면 투자자들한테 유상증자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 들고 가다가 전환사채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다가 만약에 안 되고 유상증자 한다면 시청자님 바로 30% 박살입니다. 대응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5%만. 아니 그냥 대응이 가능하시겠냐고요? 네네네네. 대응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투자해서 네네. 어떻게 추가하면서 할지 감이 오세요?
네네. 그러면 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대응이 추가 지금 매수하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전화할 필요가 없죠.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너무 무서워하고 대응을 못 한다라고 생각해요. 유상증자가 뭔지, 그리고 한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건지. 유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반등 없이 그냥 박살나버리는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반토막 이상 그냥 내려가는 종목 많은데 그게 대응이 가능하시다고요? 네, 현금이 있으니까요. 현금이 좀 있어서 든든하긴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현금이 있다고 해서 대응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비중 조절을 잘 하신 거야 좋죠. 적게 들어가서 현금을 마련해서 대응하시는 건 정말 좋은 태도긴 하고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한데,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빰 때리고 나서 참아라라고 하거든요.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 자리는요, 떨어졌다고 계속 모아가는 게 추가 매수가 아니에요. 진짜 네. 더 이상 안 빠지겠다 싶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저울의 찬스로 딱 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버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추가 매수를 못하면 그냥 비중만 많아지고 물려가지고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에 다 그냥 박혀가지고는 물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많다고 자만하다가 계좌가 망가지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우여곡절들과 여러 가지 리스크들, 저도 이게 전환사채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거 안 되면 유상증자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 600억을 이 회사에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압니까 모릅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걸 지금 우리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걸 안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그건 전문가가 아니고 사기꾼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유상증자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유상증자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그냥 안 하면 안 됩니까라고 말하는 게 전문가 아닙니까? 오케이. 이해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좀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를 보고 있었는데 LG전자 날아가는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를 모아가도 될란가 싶어서요. 다시 제가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죠? LG 디스플레이를 사도 될까요?로 물어보는 건가요? 네네. LG전자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LG전자는 아니요, LG전자 보고 있었던 건 자꾸 헷갈리니까요. 디스플레이 두 개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알겠으니까요. 그 제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정확하게 질문이 뭐냐라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를 사도 될까요?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보고 있었던 것까지를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죠. 둘 중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 놓친다. 네, 넘어갔으면 내 거 아니다 하고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 여기가 뭐냐 방송 올 때 집에서 컵라면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컵라면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면이 불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아 갖고 그냥 빵을 먹고 왔는데 지금 라면이 되게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지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빵 먹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제일 궁금한 거는 디스플레이 사도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디스플레이는 그냥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적자가 나고 있고 안 좋은 회사긴 하죠. 지금 딱 그냥 봤을 때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자 나지, 주가는 완전 바닥 기어다니지, 신저가지, 지하실 파고 내려갈 것 같지, 유상증자 한다고 하지, 뭐 좋아 보이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의 소신, 저의 투자 관점이기도 하고,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의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생각 한번 해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좋아 보이지 않는 종목이 제일 좋은데 그걸 샀다고 해서 거기가 저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놓고 가져갈 수 있냐의 문제인 거지, 내가 산 자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저점입니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 디스플레이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이고 괜찮네요라고 해서 사세요라고 했지만 여기서 더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 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가져갈 수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코스피가 이렇게 막 보게 되면요, 이걸 한번 이해하시면, 제 스토리 한번 이해하시고 나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뭔지를 이해할 거예요. 과거에 코로나 2020년 이 3월 달에 주가 막 폭락을 했죠, 그죠? 네.
저 당시에 폭락을 할 때 제가 언제 이거를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냐면요. 1900이 깨지는 이 순간에 제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사세요. 이건 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분할로 모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내 계좌에 현금 있다면 10%씩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빠졌습니다. 방송에서 유튜브에 딱 나왔을 때 유튜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난했겠죠. 네, 비난을 엄청 했습니다. 3.8% 빠졌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10% 샀으니까 오늘도 또 10% 사시면 됩니다. 계속 사도 됩니다. 다음날 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맹비난을 했습니다. 저게 무슨 전문가냐. 다른 전문가들 사지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문제지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1800이고 1400이고 1600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격에 갖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를 바꿀 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제 방송에 퇴출시켜라는 이야기 나왔었어요.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근데 제가 3월 19일 다음 날 요때 이제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을 스와프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때 이거는 이제 진짜 저점인 것 같다. 여기서는 남은 현금을 전부 다 넣어라라고 했는데 그 양치기 소년 같죠. 사라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사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사고 싶죠. 안 믿기죠. 여기는 이제 몰빵을 해야 된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오고 대출받아서 사라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자, 저 가격에서 1800이니 1400이니가 중요했습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중요했습니까? 기회였습니까? 위기였습니까? 기회였습니다. 그럼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좀 더 빠지니 많이가 중요할까요? 갖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갖고 있는 거. 맞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사라질 기업도 아니고 망할 기업도 아니고 없어질 기업도 아니니까 이렇게 싸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잘 갖고 있게끔 사놓고 기다려버리는 게 좋은데 우리는 사서 다음날 3% 빠지면 에이 문현진 저거 사라고 했는데 3% 빠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저는 사도 된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려간다는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잘 가져가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가능하고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만 바라보세요. LG전자 잊어버리세요. 고맙습니다. 10,000원 밑으로 가면서 계속 50%까지 늘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내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사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넷마블 76,600원에 25% 가지고 있어요. 76,600원이요? 네. 5월 10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산지 오래됐어요. 추가 그랬어요? 매수해서 가격을 낮춘 거예요. 일단 잘 낮추셨고 이 자리 76,600원이 참 공교롭게도 딱 돌파 자리거든요. 여기가 뚫으면 더 가는 자리고 안 뚫으면 밑으로 또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뚫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안 뚫으면 5만 원까지 또 떨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뚫을까 말까 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는다 안 뚫는다를 우리가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게임들을 보게 되면 넷마블 신작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기업도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렇게 재무제표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게임 산업이 올해와 내년까지 저는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2024년에 기대작들이 많다, 신작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게임 관련주가 좋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뚫으면은 다행스럽게도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뚫지를 못하고 밑으로 빠진다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그냥 왕창 늘려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까지 빠진 거나 한다면 저는 그냥 비중을 늘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리기가 좀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지금 본전일 때 뚫어서 수익이 난다는 개념보다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만한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본전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본전쯤에서 25% 비중 다 가져가지 마시고 한 3분의 1이라도 매도 좀 진행을 하신 다음에 현금 마련하시고 내려가면은 더 산다 생각하고 기다려 버리시고요. 올라가면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대 팔아낸다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넷마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점 참고하셔서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점 투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점 투자를 아예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고 고점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언제까지고 저는 저점 투자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강연도 가서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좀 많이 배우시고 저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